여러분, 지금 미국 국방 분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2026년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서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된 건데요. 이 거대한 방산 슈퍼 사이클 속에서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투자 지도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조 달러입니다. 2025년 말에 통과된 2026년 국방수권법, 이걸 NDAA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법안이 이 거대한 자금의 수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산을 좀 늘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간, 아니 몇십 년간 세계 경제와 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더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의 우선순위가 가장 크게 바뀌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말은 뭐냐? 자본과 전략의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강자들만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이 거대한, 그야말로 돈의 강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정답은 더 이상 기존의 탱크나 전투기 같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미래 전장의 판도를 결정할 새로운 기술,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1조 달러짜리 예산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돈은 그냥 여기저기 흩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 국방을 딱 책임질 세계의 아주 거대한 기둥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세 가지 기둥은 바로 첫째, 국토 안보, 둘째, 핵심 제조업의 미국 내 복귀, 즉 리쇼어링, 그리고 마지막 셋째,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무기입니다. 앞으로 쏟아부어질 자금의 대부분은 바로 이 세 분야가 싹 흡수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둥, 국토 안보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더 이상 무슨 콘크리트로 장벽을 쌓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AI와 센서,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국경을 24시간 감시하는 스마트 월, 그리고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그 어떤 미사일도 막아낼 수 있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 바로 여기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제조업 리슈어링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나 특수 광물 같은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을 더 이상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미국 안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또 정부가 그 물건을 사주겠다고 보장까지 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차세대 무기입니다.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건데요. 기존 미사일보다 몇 배는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비싼 미사일 대신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드론대를 격추시키는 레이저 무기. 이 모든 것들을 AI가 실시간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을 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죠. 이 추상적인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과 기술에 돈다발을 안겨주게 될지, 즉 1조 달러짜리 계약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몰리는 분야는 단연코 무인화와 AI입니다. 자, 팔란티어. 티커는 PLTR이죠. 이 회사는 이 모든 무기 시스템과 정보를 연결하는 AI, 지휘 통제 운영 체제, 그러니까 군 전체의 두뇌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바이어넘트, AVAV의 전술 드론은 모든 보병 분대에 보급돼서 전장의 눈이 될 거고요. 크라토스, KTOS의 무인 전투기 발키리는 F-35 같은 유인 전투기 옆에서 함께 비행하면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핵심 우익맨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테마는 바로 전략적인 공급망 재편, 즉 디커플링입니다. 더 이상 핵심 부품을 적대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야간 투시경에 꼭 필요한 적외선 렌즈가 있는데요. 이걸 만드는데 게르마늄이라는 광물이 쓰입니다. 근데 이걸 중국이 수출 통제하니까 미국 내 유일한 대안인 라이트패스, LPTH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방용 특수 반도체는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SKYT가 미국 내 생산을 주도하게 될 거고요. 골든돔과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의 핵심은 역시 전통의 강자 RTX가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테마는 미래전장, 바로 우주와 첨단 무기입니다. 새로 창설된 우주군이 미사일 방어 위성 네트워크를 쫙 깔아야 하는데 이때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신속하게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랩, RKLB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상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미사일 대신에 단돈 몇천 원의 전기료로 드론을 격추하는 엔라이트, LASR의 레이저 무기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력을 연결하는 통신은 ASD 스페이스 모바일의 위성 기반 통신망이 전 세계 어디서든 끊김없이 제공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 정작 군함을 만드는 생산 능력에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입니다. 미국 내에서 필요한 만큼 군함을 만들거나 수리할 역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진 동맹국, 바로 대한민국이 아주 강력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유지보수부터 신규 건조 계약까지 바로 이 특별한 기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KDEF, 즉 한국 방산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기회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할지 기회와 리스크,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회의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반짝하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쭉 이어질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점이죠. 정부가 확실한 구매자고요. 반면에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돈 쓴다고 발표는 했는데 실제 기업 통장에 돈이 꽂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또 일부 인기 있는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우리 헬스장에서 엮기 드는 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쪽에는 RTX나 팔란티어처럼 크고 안정적인 대형주로 무게중심을 딱 잡고요. 다른 한쪽에는 라이트패스나 크라투스처럼 아직 규모는 작지만 정책 수혜를 받아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고성장주를 담아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노리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조 달러라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지도를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과연 2026년 국방 슈퍼사이클을 이끌면서 제2의 팔란티오가 될 10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